여러분, 오늘은 RPM을 풀어볼게요. 먼저 50페이지에서 두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50페이지 353번을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 경우에 네모를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로를 풀어주시고 좌변만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가로를 풀어줘야겠죠?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류한끼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y끼리 하면은 9y. 그 다음에 마지막 괄호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x-9y 플러스 네모. 지금 우리가 좌변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좌변을 이제 원래 식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9인 거죠? 선생님이 y처럼 썼네요. 9y. 이거는 x인데 y라고 썼네요. 그럼 동량끼리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실수만 안 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356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누기 하고 네모가 뒤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해보셨죠? 이제까지 우리가 풀었던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 식을 지금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얘는 위로 올려줄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동그라미씩 지금 이걸로 표현했어요. 그럼 이 동그라미는 a, b 곱하기 네모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네모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a, b분의 1을 곱해주면은 네모만 남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계산하면 돼요. 넣어서 이 동그라미가 이거니까 2를 여기다가 곱해요. 그럼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항이 3개니까 그러면 6a제곱 b 더하기 8a제곱 b의 세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약분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73페이지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원가랑 정가 나오는 문제 중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선생님 저번에 한번 풀어줬는데 이런 형태가 원가랑 정가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유형에 속해서 그때 한번 풀어줬는데도 이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유형의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학용품에 원가에 3할에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다. 자, 원가랑 정가 문제니까 우리가 원가랑 정가를 먼저 써야겠죠. 세일 기간 중에 1,500원을 할인하여 판매했더니 이익이 원가의 10% 이상일 때 이 학용품의 원가의 최소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문제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아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할이 나왔어요. 할이란 말 선생님이 1학년 때 설명해줬지만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할푼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들어봤다고 했죠 그때. 근데 할푼이가 이렇게 0점 소수점 밑에 첫째 자리가 할, 둘째 자리가 푼, 셋째 자리가 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3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0.3할 리. 그러니까 3할이 0.3이 된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0.3%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0.3%는 밑에가 0.3이라는 것 자체가 10분의 3이지만 얘가 퍼센트로 나와 있으니까 밑에를 100으로 맞춰주면은 이렇게 100분의 3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원가의 30%를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걸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원가를 한번 x라고 해볼게요. 이거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려고 하는 걸 x로 놓고 그 다음에 정가는 원가에다가 30%를 더 이익을 붙였으니까 원래 정가가 100%라고 친다면 얘는 130%인 거잖아요. 정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잘 안 팔려가지고 세일을 했나 봐요. 그럼 정가에서 세일을 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원가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띄어오는 재료값. 띄어오는 값. 그 다음에 정가는 내가 물건을 팔 때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이익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게 정가가 된 거고. 그런데 이게 정가에서 그 물건이 잘 안 팔리면 세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세일 기간 중에 1,500원을 할인했대요. 그러면 세일 시 금액은 정가에다가 1,500원을 할인을 한 거죠. 다시 써볼게요. 얘가 정가, 그 다음에 할인을 이만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이익이라는 말이 이제 어려워지는데 이익이 원가의 10% 이상일 때 이익이라는 거는 내가 최종적으로 처음에 돈이 들어갔던 초점이 안 잡혀 있었어요. 미안해요. 처음에 내가 초기 자본이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돈을 더 받아야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건을 정가를 정했고 그 다음에 물건이 안 팔려서 세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한테 이익이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일을 했더라도 세일 시 금액에서 원래 내가 들었던 재료값 그 원가를 뺐을 때 얼마큼 떨어지냐, 얼마큼 남냐, 그게 최종적으로 나한테 떨어진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익이 원가의 10% 이상이래요. 그러면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세일 시 금액은 일단 여기 이대로 100분의 130 x 빼기 세일 시 금액이에요. 여기에서 원가를 뺐을 때 이익이 원가의 10%, 원가가 x니까 원가의 10%면은 100분의 10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문제를 식을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3번이 조금 더 복잡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532번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어떤 물건의 판매 가격을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했다. 그러면 원가를 x라고 놓으면은 정가는 25% 이익을 붙였으니까 100분의 125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또 이제 이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일단 세일을 했어요. 이제 뭐 몇 퍼센트 할인을 한 거잖아요, 지금. 판매 가격에서 몇 퍼센트를 할인을 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판매 가격이라는 거는 정가를 말하는 거죠.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정가. 정가에 몇 퍼센트를 할인해야지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아까 윗 문제에서는 1,200원을 할인을 했다고 말해줬는데 여기에서는 얼마 할인한지 말을 안 해준 거예요. 판매 가격의 몇 퍼센트를 할인했다고 말을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할인한 거를 A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아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원가를 X로 놓으면 정가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일을 할 거예요. 할인을 몇 퍼센트 하는데 A%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세일 시 금액은 정가에다가 100 빼기 할인율을 곱해줘야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정가가 4만 원인 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30% 할인을 해서 판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30% 할인했으니까 70을 곱하죠. 100분의 70을. 그러면 이게 이 말이에요. 지금 정가에다가 할인을 A를 했어. A를 하면은 100 빼기 A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죠. 할인을 여긴 30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다시 써보면은 얘가 어떻게 됐냐면 100 빼기 70 이렇게 된 거였죠.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30 할인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A를 할인했을 때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일했을 때 금액은 정가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곱해준 거. 그러면 이게 세일했을 때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세일을 했음에도 나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 그러면 또 위에 문제에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죠. 세일했을 때 금액이 이거였죠. 이거. 여기에서 처음에 내가 들었던 돈, 원가를 빼줘야만 나한테 순수한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X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뺐어요. 세일 금액에서 원가를 뺐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순수하게 얻어지는 이익이 원가의 20% 이상이다. 원가가 A가 아닌데 X인데, 그죠? 원가의 20% 이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보시면 답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스스로 한번 식을 세워보세요.